네,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기아에서 K8이라고 하는 모델이 새로 등장을 했죠. 아예 없던 모델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K7의 후속 모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예 이 새로운 플랫폼까지 적용을 해서 나온 커다란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전혀 없던 새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K7의 3세대 혹은 기존에 없던 K8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내에서 지금 보는 색상이라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색상은 은색이에요. 조금 밝은 은색이고, 이 색상은 이게 지금 실내라서 좀 어두운 편이어서 약간 녹색빛이 강도네. 녹색이네요. 약간 짙은 녹색입니다. 저 색은 검정색인가 봅니다. 아무튼 저런 느낌. 우선 앞모습부터 보시죠. 저 킨 혹은 질, 이 프론트 엠블럼, 새로 적용되어 있는 엠블럼이 보이는데요. 이거 실제로 보니까 사진으로 봤던 때보다 훨씬 좀 낫습니다. 저 자리에 그냥 기아 엠블럼, 기존에 그 두툼하고 뚱뚱하고 그랬던 기아 엠블럼이 붙었다면 느낌이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은 실제로 보니까 멋있어요. 기교나 멋을 막 부리지 않았는데도 멋있네요. 실제로 보니까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뭔가 좀 회자가 됐던 프론트 그릴인지 앞범퍼인지 모를 그런 느낌의 앞그릴과 앞범퍼예요. 격자가 엄청 많죠. 실제로 보니까 뭔가 구분이 별로 안 돼요. 이게 프론트 그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선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긴 뚫려 있고 또 이 부분은 막혀 있고, 여기에 방향지시 자리죠. 여긴 주간주행 등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그릴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안쪽으로도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이 앞 얼굴 이 부분만 정면으로 딱 보고 있으면 되게 정신없고 뭔가 복잡하고 기교를 되게 많이 부리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라인을 보면 간결한 선 그리고 넓은 면, 그런 것들로도 시원시원하게 그냥 그려낸 그런 느낌이에요. 비상등을 잠깐 켜봤습니다. 비상등을 켜보면 조금 아까 하얗게 주간주행등이었던 자리가 방향지시등으로 같이 겸하고 있죠. 특이한 게 이 프론트 그릴과 같은 앞범퍼, 이 앞모습이 차체랑 같은 색상입니다. 녹색 차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죠. 여기도 차체와 같은 색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 프론트 그릴에 이렇게 크롬으로 이렇게 끝에 뾰족뾰족한 부분에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포인트가 없었으면 되게 이상해 보였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헤드램프, 실제 양산 모델에서 헤드램프가 이렇게 얄쌍한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컨셉카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도 될 정도의, 와, 진짜 파격적이고 좀 날카로운 눈매, 헤드램프가 보여줄 수 있는 날카로운 눈매가 어떤 건지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옆에서 보면 깁니다. 정말 정면으로 딱 보여드리면 5m 1.5cm, 5m가 넘는 준대형이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뭐 그냥 대형 세단이죠. 그리고 이 천장 라인이 보면 패스트백 스타일로 쿠페예요. 쿠페. 날카롭고 그냥 날렵합니다. 바깥에 자연광 아래에 서 있는 저 차를 좀 볼게요.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스르륵거리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짙은 남색, 마찬가지로 이 프론트 그릴 앞에 이렇게 포인트로 크롬을 박아놨죠. 엠블럼은 실제로 보니까 잘 만들었네요. 네, 잘 어울립니다. 와, 근데 진짜 헤드램프 얇죠? 얇고 깁니다. 이 눈매가. 게다가 이 헤드램프 안쪽에도 보면 이 다이아몬드 패턴, 이런 디테일, 어떻게 보면 저 C필러에 있는 샤크핀 그 기아 카니발에서도 볼 수 있고 요즘 기아차에서 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 헤드램프 끝에도 좀 넣어놓은 그런 느낌이네요. 타이어는 245 40R 19인치네요. 2.5는 앞바퀴 굴림이고요. 3.5L 터보 가솔린 엔진은
앞바퀴 굴림 기반에 네 바퀴 굴림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이 패스트백 스타일의 쿠페 세단 같은 이 디자인과 그냥 잘 어울리는, 크기는 상당히 크네요. 실제로 보면 이 앞에서 봤을 때는 날카롭고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꽤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 근데 저 C필러 뒤쪽으로 쪽창이 하나 더 달려 있죠. 이게 뒷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돼요. 네.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 연 김에 뭐 뒤쪽을 보여드리면, 이제는 이 K8에는 메르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안쪽에도 보면 이 다이아몬드 격자 무늬 패턴의 가죽 트림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시트에도 보면 격자 무늬 볼록볼록 엠보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트 재질이나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네. 이 뒤쪽, 앞시트 뒤쪽 상단에도 격자 무늬 패턴의 이런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켓도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헤드레스트 안쪽을 좀 뒤를 팠죠. 이 안쪽으로 약간 그립감이 좀 있는 홈을 펴놔서 이걸 손잡이처럼 사용을 좀 할 수가 있겠어요. 5m가 훌쩍 넘기 때문에 이 뒷공간, 다리 공간이나 뭐 머리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네. 열선과 통풍도 3단계로 뒷좌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동이지만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이 샤크핀 이 디자인은 기아의 어떤 디자인 또 이렇게 요소 중에 하나인가 봐요. 세단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건 또 특이하네요. 그리고 패스트백 스타일이라서 이 루프 라인이 뒤로 진짜 매끈하게 싹 뽑혀져 있죠. 그럼에도 이 차체 길이가 워낙 길고 실제로 타고 내릴 때 이 부분이 너무 좀 낮아서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타고 내리기 괜찮아요. 전동 트렁크고요, 당연히. 그리고 보면 여기 이 뒷 유리가 면적이 엄청 크죠. 이게 패스트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엄청 큰데 뭔가 여기에 K5 때처럼 플라스틱으로 덧대놓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예요. 전체가 유리고, 그리고 트렁크의 크기는 쿠페 같은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좀 트렁크 크기 자체는 좀 작죠. 뒷모습도 보시면 지금 방향지시를 켜놓은 상태인데 이 스르륵거리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근데 지금 트렁크를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보시면 이 트렁크 바닥과 여기 턱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용을 좀 해보면 뭔가 짐을 뭐 싣고 나르고 할 때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밖에 디자인을 할 수 없었냐. 이 안쪽은 펑크 수리 키트 저기 하나 들어가 있고 뒤쪽은 그냥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그 경쾌하게 엉덩이를 바짝 시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트렁크에 이쪽 드나드는 문턱을 좀 키울 수밖에 없었겠죠. 리플렉터도 상당히 길어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선을 좀 쭉쭉 많이 써서 차가 안 그래도 좀 큰데 이게 지금 폭이 1875인가? 2m가 안 됩니다. 1900mm가 안 되는데 직선을 쭉쭉 쓰고 선과 면을 좀 강조해놔서 실제보다 더 차가 좀 폭이 넓어 보여요. 길이가 5m가 넘다 보니까 확실히 폭도 실제보다 조금 더 딱 벌어지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테일램프도 특이하죠. 테일램프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치고 들어갔고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갈수록 뾰족해지거나 얇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거의 비슷합니다, 굵기가. 그리고 기역자로 확 꺾어서 여기까지 이 뒷범퍼 상단에 이 라인까지 끌어내리고 그 아래에는 크롬으로 이렇게 또 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옆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디귿차처럼 보이죠.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과 서체 느낌이 동일한 K8
8이라고 이렇게 엠블럼 붙어 있고요. 실제로 보니까 멋있네요. 뭔가 신형 아반떼의 테일램프랑 비슷하지 않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른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아래 위로 짜르르륵 해가지고 K5에서는 그냥 점선이었잖아요. 절지선처럼.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놨고 테일 램프가 테일 램프로 있는 부분이 너무 두껍다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각을 여기 치켜 올려서 한번 각을 꺾고 여기서 또 입체적으로 쑥 튀어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다시 튀어나오고 여기에서 또 각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입체적인 면들이 좀 쌓여 있어서 그렇게 뭔가 군더더기가 있거나 무거워 보이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멋있네요. 예,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듀얼이냐, 진짜 언뜻 보면 실제 배기구 같죠. 하지만 여기 막혀 있습니다. 실제 배기구는 여기, 그리고 오른쪽 왼쪽도 실제 배기구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듀얼 배기예요. 듀얼 배기인데 이 보이는 배기구, 저기가 배기구가 아니고 저 안쪽으로 숨겨놨지요. 트렁크 여는 전동 버튼은 여기 카메라 아래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에요. 5m가 넘는 대형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시트 폴딩은 되지 않고 저 스킷으로 가운데에 구멍만 여닫을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실내로 좀 들어가서 찍고 나오시면 제가 그 사이에 뒤에를 좀 구경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뒤에 좀 타본 상태인데요. 우선 뭐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뒷공간은 그냥 여유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길이가 5m 1.5cm다 보니까 5m가 넘는 길이, 그건 상징적인 수치긴 하죠. 여기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달려있는 공조 장치도 있고요. 이 가운데의 센터 암레스트 쪽에도 뭔가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다이얼과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액정이나 그런 게 여기서 이렇게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여기서 누르면서 저 앞쪽에 커다란 12인치가 넘는 저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나 봐요. 깊지 않은 이 정도 깊이감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자, 그쵸, 스킷으로 구멍 여닫는 뚜껑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시트 이 가죽의 느낌, 재질감 이런 게 상당히 좋네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라고 하기엔 좀 뭔가 좀 아쉬워요. 가운데 이 바디 좀 굵게 느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앞뒤로 트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이렇게 기대서 앉았을 때 위를 바라봤을 때 시선인데 이게 좀 개방감이 조금만 더 이렇게 치고 들어왔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실히 패스트백 스타일이라서 이 천장 라인이 날카롭고 가파르게 낮게 C필러로 떨어지다 보니까 더 길게 뽑는 건 좀 불가능했겠죠, 설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컵홀더도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컵홀더 있고.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시죠. 실내 보여드리면 시트 메모리 3명까지 가능하네요. 3명까지 되어 있고, 이게 뭐 메모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1, 2, 3번을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그런 메모리 시트가 들어 있습니다. 메르디앙 오디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입체적으로 층을 줘서 이런 자체의 디자인도 구현하지 않았던 그런 디자인이네요. 어떤 재질감이나 그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가죽, 우드 트림, 뭐 또 가죽으로 덧대놨고, 밑에 정말 손이 잘 닿지 않는 아랫부분만 플라스틱이 드러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 문턱에도 이 기아의 프론트 그릴의 어떤 요 격자 무늬의 이 포인트,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놨어요. 기아 새로운 엠블렘도 들어있고요. 이 시트가 다이아몬드 패턴 적극적이고요. 근데 시트의 재질 자체가 정말 좋네요. 부드럽고,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퀼팅을 많이 사용을 했어도 이게 시트 재질감이, 가죽 재질이 좋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구현도 안 될 뿐더러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이렇게 누르면 한 번에 무중력 시트로 자세가
변하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마사지 버튼도 있고 뭐 다 전동으로 무릎 길이 뭐 요추 받침대까지도 디테일하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12.3인치 계기판과 모니터,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패널 하나에 통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약간 굴곡이 져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느껴지시죠? 살짝 굴곡이 좀 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 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굴곡이 확실히 져 있어서 운전자가 바라봤을 때 이 시야각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좋네요. 새로운 기아 엠블럼이 들어있는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의 크기, 그리고 뭐 이 림의 두께, 그립감 그런 것들은 그냥 5m짜리 커다란 세단 거기에 되게 잘 어울리네요. 반절 조명치 관련한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토글 스위치와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 여기 센터 터널 쪽이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여기 무선 충전 패드 들어있고요. USB 포트 2개, 컵홀더.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 다음에 파킹. 자, 모니터 화질은 이 정도예요. 탑뷰는 시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화질 좋네요. 네, 화질은 뭐 이 정도면 선명하고. 그리고 다이얼 방식이고요. PRND. 그 특이한 게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기어 노브, 기어 다이얼과 이 드라이브 모드 관련한 이 버튼이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갈수록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조금 더 조작하기가 좀 편하고 쓰기에 다루기에 괜찮고 그러네요. 특이한데 이쪽에 이 열선과 통풍 3단계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이 이쪽에 별도로 컵홀더 뒤쪽으로 따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를 한번 보면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트,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스마트로 들어가는 이렇게 4가지 주행 모드를 담고 있습니다. 다루고 쓰기에는 참 좋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 모니터 아래에 이렇게 터치 패널 들어있는데 지금은 공조 장치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한번 터치를 하면 맵, 내비, 그다음에 뭐 미디어,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모드로 바뀌죠. 이 바뀌는 이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폰트 그리고 화질 그런 것들이 되게 선명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 이건 그냥 지금은 뭐 인포테인먼트구나 누르면 완벽한 공조 장치로 변하죠. 어떤 다이얼에 돌리는 느낌, 그리고 버튼의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네요. 깔끔합니다. 뭐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안에 들어있는 메뉴는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커브드, 조금 곡면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 인식되는, 눈에 보이는 이 느낌이 더 좀 시원하고 화질도 선명하고 좀 그런 느낌이네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에 이렇게 찡박아 놓은 듯한 이런 조명도 들어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실내는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이 K8 시승차를 좀 섭외해서 2.5리터 터보 가솔린 200마력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3.5리터 터보 가솔린 300마력이 딱 떨어지죠. 3.5리터 터보 가솔린의 AWD가 아마 들어가 있는 모델을 타보게 될 것 같은데, 뼈대도 좀 바뀌었고요. 신형으로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운전을 해봤을 때 어떻게 느낌이나 감각이 변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오늘 기존에 없던 K8을 뭐 서 있는 차 꼼꼼하게 좀 둘러봤습니다. K7의 후속 모델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해서 5m가 넘는 5.15cm 그 넉넉한 크기의 패스트백 스타일의 쿠페 같은
못 내짝 달린 세단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랜저의 대항마가 될 것이냐, 시장에서의 관심,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랜저와 충분히 겨룰 만한, 그리고 승산이 있는 싸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론트 그릴은 파격적이고 도전적이긴 한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어느 것이 앞범퍼고 어느 것이 프론트 그릴인가 구분이 쉽지 않은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멋있긴 합니다. 조만간 시승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